안녕하세요. 일리코나TV입니다. 국내 1만 대 클럽을 돌파하며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을 쓸어갔던 천하무적 테슬라에게도 여러 약점들은 있습니다. 품질 마감 이슈라든지 AS 관련 이슈들도 약점들 중 하나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고속 충전 인프라라고 생각되는데요. 국내로 수입되는 테슬라는 테슬라의 본토인 미국과 함께 테슬라 전용 포트를 사용하다 보니 제대로 된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슈퍼차저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대로 된 고속 충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 어댑터를 이용해서 차대모를 통한 급속 충전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차대모 충전기의 경우 최대 충전 속도가 50kW급이며 이마저도 어댑터를 사용해서 충전하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속도는 30kW 중후반대입니다. 115kW급의 슈퍼차저와 비교하면 사실상 차대모 아답터 급속 충전은 제대로 된 급속 충전이라고 할 수 없죠. 더불어 주로 일본차가 사용했던 차대모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많이 보급된 급속 충전기이긴 하지만 국내에 수입되어 팔리는 물량 자체가 저조하고 대한민국 표준 고속 충전 포트는 DC 콤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CCS1이기 때문에 최근 환경부 및 충전 사업자들의 100kW급 급속 충전기에서 차대모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슬라의 고속 충전은 전적으로 슈퍼차저에 의지해야 하는데 최근 무료 충전이 종료되고 유료화로 전환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의 경우 환경부가 정한 급속 충전 기준 가격과 별개이고 만능 로밍 카드로 불리는 환경부 카드로도 충전이 불가하며 테슬라가 정한 요금 정책으로 결제가 되다 보니 지금 환경부 급속 충전 기준 가격인 255.7원보다 더 비싼 300원에서 400원대를 지불해야 하며 할인 정책이나 이벤트와 같은 혜택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슈퍼차저가 무료였을 때는 집이나 이동 루트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충전소를 오고 가는 데 쓰는 배터리 양보다 무료 충전으로 얻는 혜택이 더 컸기 때문에 슈퍼차저가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별로 개의치 않았지만 유료화가 되고 나서는 가고 오는 것 모두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슈퍼차저 인프라가 집에서 멀어질수록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서울 도심 지역에 있는 슈퍼차저의 경우 대형 빌딩이나 유명 건물에 위치하다 보니 무료 주차 시간도 짧고 주차비도 공영 주차장 대비 상당히 비싼 곳들이 많아서 충전비에 주차비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가 생긴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슬라 오너들은 테슬라 충전 포트로도 DC 콤보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어댑터 출시가 더욱 간절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표준 급속 충전은 DC 콤보이기 때문에 100kW급 최신 급속 충전기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DC 콤보로 충전이 가능하다면 슈퍼차저로 인해 생기는 웬만한 불편들은 해결되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아답터 이전에 테슬라에서 차량을 생산할 때 충전 포트를 DC 콤보로 만들고 슈퍼차저도 DC 콤보로 깔아줬으면 애초에 이런 고민들을 할 이유조차 없는데 왜 테슬라는 전용 포트를 고집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서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워낙 작기 때문이죠. 현재 누적 전기차 보급량 400만 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여러 나라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중국과 유럽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모두 현지 생산할 수 있는 기가 팩토리가 있고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우 국가 충전 표준은 GB로 표현되는 国标 이고 권장 표준은 GBT로 표현되는 国标推荐 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표준은 GBT20234이며 급속 충전구와 완속 충전구가 차대모가 적용된 차량처럼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깨를 펴고 테슬라 미국 충전 포트를 고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표준 급속 충전 포트는 우리나라와 같은 DC 콤보이지만 완속 충전 포트가 다른 CCS2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시장인 유럽에 팔기 위해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충전 포트를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모델 S나 X의 경우
타입2 형태로 수출되었으나 최근 모델 3의 경우 CCS2가 적용되어 판매되고 있죠. 이처럼 대형 시장인 중국이나 유럽은 국가 표준 고속 충전 포트로 바꿔서 생산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1년에 10,000대 남짓 팔리는 작디 작은 우리나라를 위해 굳이 충전 포트까지 바꿔서 생산하기보다는 미국에서 생산한 물량 그대로 수입하고 슈퍼차저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훨씬 이득이죠. 특히 테슬라의 경우 슈퍼차저를 통해 자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최근 DC 콤보 형태로 바꿔서 국내에 출시하고 판매하고 있는 벤츠 EQC, 아우디 이트론, 르노 조에, 푸조 E208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이나 유럽처럼 자동차 시장 자체를 키울 수는 없지만 테슬라 오너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 판매된 테슬라 차량의 경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충전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유럽에 설치된 슈퍼차저의 경우 타입2와 CCS2가 동시에 적용되어 있으며 최근 설치된 250kW급 V3의 경우 CCS2 단일 포트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의 모델 3의 경우 최근 350kW급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아이오니티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신형 100kW급 급속 충전기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존의 타입2를 적용해서 수출되었던 모델 S와 X를 위해 슈퍼차저 V3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DC 컨버 아답터를 만들어준 것이죠. 이처럼 유럽의 테슬라를 위해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DC 컨버 아답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아답터를 만들어준다는 공식 피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애프터마켓에서 DC 콤보로도 테슬라를 충전할 수 있는 아답터를 자체 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4일 테슬라 코리아 김경호 대표는 테슬라는 테슬라 정품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이 차량 충전에 관한 상황에서 겪는 문제 및 사고 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못을 박음과 동시에 국내 고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아답터를 지속 개발하고 있고 향후 DC 콤보 즉 CCS1 어댑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슬라가 주기적으로 보내는 레터에도 CCS1 콤보 어댑터의 인증 및 출시 소식 또한 진행되고 있음을 안내해서 테슬라의 인증을 받지 않은 애프터마켓 제품이 아닌 테슬라에서 공식 판매하는 차데모 어댑터처럼 DC 콤보 어댑터가 나온다는 뜻이죠. 아직 출시 일정이나 가격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슈퍼차저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많은 테슬라 오너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라 판단됩니다. 아답터로 인해 충전 속도와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테슬라에게 DC 콤보 아답터가 생기면 국내에 출시된 그 어떤 전기차보다 막강한 충전 인프라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테슬라의 경우 기존 슈퍼차저의 115kW급 충전 속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차이므로 최근 빠르게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 100kW급 급속 충전기의 속도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슈퍼차저가 없기 때문에 차데모 어댑터로 느리게 충전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큰 불편함이 해결됩니다. 만약 전기차가 더 많이 늘어나서 DC 콤보 충전소가 붐비거나 대기가 길어진다면 충전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유료화 이후 널널해진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전용 인프라와 나라에서 제공하는 환경부 인프라, 그리고 충전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충전 인프라 모두를 상황이나 취향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250kW급 V3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엄청난 스펙트럼의 충전 인프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테슬라는 DC 콤보를 이용하면서 왜 슈퍼차저는 다른 차들이 충전을 못하게 하냐? 치사한 것 아니냐라고 말이죠. 이거는 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유럽에서 이와 같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테슬라 모델 3 오너들이 아이오니티의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말 한마디면 해결이 됩니다. 부러우면 너도 테슬라 사면 돼 라고 말이죠. 유럽의 아이오니티를 비롯해 한국의 환경부 충전기의 공통점은 모두 국가의 지원을 통해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오니티의 경우 2020년 말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1억 9,550만 유로가 투자되는데 이 중 EU에서 3,910만 유로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급속 충전기도 설치를 하면 나라에서 보조금이 지원해 주죠. 테슬라를 타는 사람도 나라에 세금을 내는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 제공되는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댓글 중에 가끔 왜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너희만 차량 구입비를 지원을 받고 충전 인프라를 누리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도 다 때맞춰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금을 내는 액수와 세금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비례하지 않죠. 수십억 세금을 내고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테슬라가 아답터로 인해 인프라가 늘어나고 더 좋아지는 게 부러우면 반대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350kW급 하이차저 인프라를 세금 투입 없이 자체 비용으로 슈퍼차저급으로 구축해 놓은 다음 테슬라 DC 콤보 아답터 사용 금지 혹은 하이차저는 현대 기아 자동차만 사용 가능이라고 한다면 V3가 국내에 많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대 기아의 3세대 전기차 오너들이 부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현대자동차가 약속했던 하이차저 보급이 왜 이렇게 느리냐라고 지적했던 것도 제조사가 자체 구축한 인프라가 차를 산 사람들에게는 인프라 이상의 프라이드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테슬라 DC 콤보 어댑터가 나오면 기존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향후 테슬라 구입을 고려하는 예비 구매자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GS 칼텍스와 같이 자체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충전비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충전 사업자들에게도 희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DC 콤보 어댑터를 통해서 충전을 많이 해 기존 충전 사업자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슈퍼차저 이용률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슈퍼차저의 수익은 아답터 출시 이전보다 낮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테슬라가 모를 리가 없겠죠. 여태껏 무료 충전을 제공했고 그 무료 충전으로 인해 충전 사업 관련해서는 마이너스를 계속 보고 있었을 텐데 이제 좀 수익을 좀 내보려고 하는데 수익을 감소시킬 만한 제품을 내놓을까? 라는 높아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디스콤보 어댑터로 인해 충전 여건이 더 좋아지면 차를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더 길고 넓게 본다면 큰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찌됐건 테슬라 코리아 대표가 출시를 약속했으니 빠르게 출시되어서 테슬라 오너들의 불편함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으며 그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시장도 더 넓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